안녕하세요. 무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SF 프라모델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은 이마이 연결전차 쿠로라 금정과학의 복각판. 그러니까 이마이가 금정이라는 뜻이거든요. 복각판은 예전에 아주 옛날에 이렇게 출시됐던 어떤 프라모델을 다시 이렇게 생산한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레트로나 복고적인 유행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형을 찍었던 분들이 향수를 가지고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부응하고자 어떤 니즈, 고객의 니즈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에 따라서 이렇게 새롭게 다시 현대 생산을 해서 이렇게 복각을 한 게 아닌가. 이 전차는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핵심 특징은 이것이에요. 연결 전차라는 것. 그러니까 다른 SF 전차들과 차별이 되는 점인데, 각각의 어떤 SF 전차들은 다 개성이나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땅을 파는 드릴이 있는 전차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많은 미사일류를 부착하고 있는 전차일 수도 있고, 혹은 수륙 양용을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차일 수도 있고, 다양한 전차들이 있는데, 이 전차는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차 한 대와 전차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오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겠죠. 그런 어떤 기능이나 그런 기능들, 스타일과 그런 기능들이 아마 이 전차의 어떤 캐릭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쿠로라는 영어 크롤러의 일본식 표현입니다. 쿠로라. 쿠롤라는 사전을 찾아보면은 땅을 기어가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더라고요. 벌레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빠른 속도도 아니고 천천히 땅을 이렇게 이제 땅의 어떤 그런 지형을 따라서 기어가는 듯한 모습을 이 제품이 보여주니까 이제 아마 이름이 쿠로라로 지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네요. 박스는 복각판이다 보니까 옛날에 원래 어떤 박스 그림하고는 또 바뀐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건 나름대로의 어떤 밀리터리스러움이 가미돼 가지고, 기존에는 SF 공상과 어떤 모터라이즈 프라모델이었는데, 여기서는 현대적인 밀리터리적인 어떤 색감이나 그런 어떤 마크를 통해서 좀 변화를 꾀한 것도 좀 보이고 있어요. 뒤에 나오는 어떤 실제 존재하는 전차도 보이고요. 일단 제품 상면에서 이 박스 아트나 가장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어필을 하는 게 상례나 관례다 보니까, 요 표지만 잘 봐도 이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강력 전동 주행. 그래서 이 제품은 모터로 주행이 가능한 제품이다. 그리고 등판력이 크다. 그러니까 경사가 있는 곳에 등판에 가는 힘이 크다. 그리고 전진 후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리모컨으로 전후 좌우 되는 그런 제품도 옛날에 꽤 있긴 있었는데, 보통 이제 전후진이고, 이 제품도 전후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미사일로 발사.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그런 기믹이 있다. 대표적인 어떤 기능이나 특징을 이렇게 딱 노란색으로 문구로 해가지고 눈에 잘 띄게 해놨네요. 그리고 RE260 모터 1개, 그 다음에 단3 건전지 2개가 필요하고 사용된다. 별매다. 이 제품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반다이 용자라이 된 그 제품하고는 좀 달리, 모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따로 구해야 되는 거죠. 따로 해야 이제 이 제품의 원가는 낮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품번에서 봤을 때 이 제품이 출시 당시에는 2,500원에 출시가 되었다. 영어로도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죠? 커넥션 탱크, 연결 탱크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일단 상자는 아담한데 한번 박스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매스입니다. 조립상 주의해야 될 사항들, 기본적인 사항들이 나와 있네요. 스매스는 이렇게 어떤 조립 과정이, 제작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단촐하게 스매스는 구성되어 있네요. 제작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간단하게. 차륜의 조립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두 대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여기서는 차륜, 로드 휠 등이 이렇게 소요되죠. (16조)를 만들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 개가 하나씩 붙여져서 16개 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 차량당 8개씩 8이 16이니까 그죠? 일단 바퀴를 만들고, 보통 전차류 프라모델, 고전 프라모델 같은 경우에는 바퀴 만드는 게 1번인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단순 반복 작업이니까 이제 몸 풀면서 가볍게 이제 시작하는 의미로 이제 바퀴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차륜의 부착이라는 표현이 되네요. 도리적게. 여기 봤을 때는 샤프트와 이제 플라스틱 아일렛으로 보이네요. 여기 샤프트를 잡아주는 부분. 그래서 샤프트와 이런 플라스틱 아일렛을 이용해 가지고 좀 견고하게 부착이 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기어복스, 그러니까 기어박스에 도리적게 부착. 전차 차대 부분에서 이렇게 기어박스가 위치하게 되네요. 그리고 별매지만은 이 RE26 모터를 이렇게 수평에서 이렇게 꽂는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피년 기어가 있고, (4번입니다) 연결 부품의 도리적게 부착. 그러니까 전차와 전차가 연결될 때 연결되는 부분은 공백 부분이 또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뻥 뚫려 있으면은 보기도 싫고 또 뭔가 좀 어설프니까 그런 빈 부분들을 적절하게 또 이렇게 커버해주는 그런 파츠가 필요하게 되니까 이렇게 또 기획을 해뒀네요. 그죠? 이렇게 빈 부분을 막아주는 그런 파츠가 있습니다. 연결 부분에 어떤 부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주의를 하라, 이런 작동이 되니까. 그래서 이 노면이 꺾여 있는 부분에 들어갔을 때는 차체 두 개가 이렇게 팔처럼 꺾이니까 그걸 같이 따라서 이 커버되는 부품이 움직인다. 이게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독특한 부분이네요. 그죠? 다른 SF 무역류 전차에서는 잘 보기 드문 그런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리도센, 이제 전선이죠. 그죠? 전선을 이렇게 이제 이 길이로 이렇게 준비해 둬라. 그리고 6번 전지 박스에 코미타테 조립.
전차의 앞부분에 이렇게 건전지 자리가 위치하고 뒷부분에 모터와 기어박스가 위치하게 되네요. 만약에 여기가 앞이면은 여기가 앞부분이고 뒷부분이 되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보통 이 모터 하나, 기어박스 하나에 모터가 부착된 경우에는 이제 건전지에 만약에 이제 그 조종기를 사용하면은 조종기에 건전지가 들어가는데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적정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나누어서 기어박스와 건전지가 나누어서 이렇게 공간 배분을 하고 있네요. 7번 스위치의 조립이라는 게 있고요. 이는 아주 이제 심플한 방식이죠, 그죠? 플라스틱 파츠에 금속 부분만 이렇게 따로 고정해서 이렇게 접촉되고 접촉되지 않고 그런 방식을 취하겠네요. 8번째 스위치에 부착. 이제 만들어진 스위치를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여기 스프링이 사용이 돼 가지고 밀어주는 탄력으로 인해서 접촉 불량이 날 확률은 좀 낮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저렴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스프링이 없어서 눌러주는 힘이 약할 때에는 잘 접촉이 안 되거든요. 불량이 나는데 그 점까지 배려를 한 제품이에요. 그죠? 9번째 단계에서는 작은 부품의 부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금형은 상판 앞판이 이렇게 결합이 되고 그럼 그 결합된 판 속에 있는 빈 공간에 플라스틱이 채워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조형이 되고 이제 조형이 되는데 이제 금형이 상하로 부러질 때 이렇게 측면에서 튀어나와 있는 이런 몰드들이나 디테일은 살려주기가 힘들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을 해주려면은 여러 개의 금형을 조합한 슬라이드 금형이라는 방식을 취하긴 하는데 그런 건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이제 디테일도 모터라이즈 어떤 SF 전차이지만은 세세한 디테일도 살려주기 위해서 작은 파츠는 따로 이렇게 다 측면에 붙이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측면에 붙이는 이유가 그거겠죠, 그죠? 금형상 기술상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따로 또 부착을 해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10번은 미사일을 이렇게 조립해주게 됩니다. 이 제품은 전진 후진 주행에 플러스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 미사일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은 제 생각에 접착을 굉장히 튼튼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이즈가 크고 또 스프링도 크니까 접착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쪼개져 버리겠죠. 벽에 붙어졌을 때. 11번 부분에서는 요 이제 뭐 발사대 미사일을 이제 발사하는 발사대가 있잖아요. 그 발사대 조립 과정이 있네요. 12번 또 그 발사대의 조립 차체에 부착하는 판에다가 이제 이렇게 발사대 생각보다 이 발사대가 구조가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13번 발사대에 이제 부착을 하는데 여기 돌아가는 부분이니까 접착제를 잘 사용을 해야 한다 그런 주의가 또 있습니다. 돌아가는 부분 접착해야 될 부분과 접착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구분 없이 막 이렇게 본드 떡칠해 버리면은 이건 나중에 돌아갈 수 없는 부분이죠. 14번은 이제 연결 전차의 조립인데 그 아까 보여드렸던 뭐 기어박스나 모터가 보이네요, 그죠? 근데 이렇게 상하판을 부착을 이제 조립을 하는데 X자 표시가 이제 접착제 표시잖아요. 근데 볼트너트나 끼운 방식으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 하지 않은 게 참 좀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모터라는 것도 수명이 있고 또 뭐 기어박스에 이물질이 건드거나 혹은 뭐 구리스 같은 걸 칠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좀 열고 닫고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건 안 된 부분이 참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뭐 또 다른 그러니까 전차 앞부분에 있는 그 승무원 탑승 공간 그리고 클리어 부품의 조립 등이 보입니다. 탑승 인형들의 몸은 성형이 되어 있고 머리 부분만 접착하게 됩니다. 레이더류도 보이고 레이더 이런 것들은 SF 전차들에서
특히 어떤 약방의 감초 같은 계획이죠. 웬만하면은 작은 레이더든 큰 레이더든 레이더가 있고 또 미사일도 뭐 숫자에 관계없이 이렇게 부착되는 게 SF 전차들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칸셀 완성 이제 그 탑승자 부분에 상판을 이렇게 부착을 하면은 여기는 자료를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적했던 부분이 잘 또 커버가 돼가 나사로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왜냐하면 건전지는 닫으면은 다시 교체해야 되니까. 그래서 완성 단계가 왔고 이 전차에 이제 그 가지고 노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그림이 재밌는 게 각도도 표시가 있고 길이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정도 높이에서는 이 전차가 연결된 형태이기 때문에 타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65도의 경사에서도 올라갈 수 있다. 또 이 세워서 그러니까 선 상태에서 이 뒤에 미사일 이 발사대 뒤쪽 이런 형상 덕분으로 자동차로 얘기하면 원리 주행이죠, 그죠? 서서 주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후진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후진은 아니고 이제 이렇게 급한 곳도 연결된 형태 덕분에 관절의 느낌 있잖아요, 그죠? 꺾이면서 이렇게 타고 내려올 수도 있다. 이걸 정리해서 5가지 위력이라고 표현해 뒀거든요. 이 위력이라는 표현이 참 재미있는 장난감인데, 그죠? 아무튼 이 크롤러 전차는 5가지의 위력 혹은 특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스위치는 하단부에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아소비 카타 노는 방법 1은 노는 방법 1, 이 그림 만화처럼 도해를 해두었는데 레이더를 손으로 돌리면서 놓을 수 있다. 그리고 미사일은 스프링이 있으니까 발사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아소비 카타 2, 노는 방법 2는 이렇게 빈 상자들을 이렇게 쌓아두고 타 넘어가는 그런 주행을 하면서 가지고 놀 수 있다. 그렇게 크게 2가지 노는 방법이 그림으로 이렇게 잘 설치되어 있네요. 부품도가 이제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행히 복합판이지만은 기어박스가 있어서 모터만 구하면은 가동시켜 볼 수 있는 거죠. 보통 복합판도 기어박스 빠진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하청업체 기어박스를 납품하는 하청업체가 없으면은 이 기어박스를 조달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파츠들이 쭉 나열됐습니다. 파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깨끗한 형태의 클립 파츠. 이건 꼭 비누 뚜껑 같지 않나요? 느낌이 작은 아기 비누의 어떤 뚜껑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깨끗하네요. 그리고 뭐 레이더, 미사일, 그리고 디테일한 파츠들 보셨던 차륜입니다. 당시 나름의 어떤 SF의 디테일은 들어있네요. 이렇게 리베팅 느낌일 수도 있고, 그죠? 이런 작은 이런 돌개들이 없으면 좀 심심할 뻔하는데, 그리고 고무 궤도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이렇게 자잘한 미끄럼 방지 이런 돌개들이 다 나와 있어요. 각 바퀴마다 다 되어 있네요. 많은 바퀴가 있습니다. 연결 전차다 보니까. 그리고 차량 2대가 연결되다 보니까 이제 2대 부분에 어떤 차대가 있습니다. 색상도 그 표지 그림과 마찬가지로 국방색으로 이렇게 사출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옛날 제품이지만은 투명 스티커가 또 들어있고, 요건 가위나 칼로 잘라서 이렇게 붙여야 돼요. 이 부분은 전차 2개 연결된 부분에 그 빈
그 심심한 부분을 메워주는 그런 약간 파츠 보입니다. 그 금형은 굉장히 오래된 금형일 건데 사출 상태는 아주 깨끗하네요. 이 꾸러미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 구동을 가능해주는 기어박스가 보입니다. 기어박스, 메탈 파츠, 메탈 기어가 아닌 거는 좀 아쉽네요. 그죠? 수지로 되어 있는. 그리고 그 경사나 이런 데 미끄럼을 잘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이제 고무 어떤 재질의 어떤 궤도가 차량 2대분이 들어있습니다. 총 4개가 있는 거죠. 2개 초고. 그리고 그 간단한 건전지에 들어가는 금속 부품들, 그 건전지가 아니라 간단한 건전지 박스나 스위치에 들어가는 금속 부품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미사일에 들어가는 스프링과 몇 가지 거기 연결되는 뭐 샤프트, 레이더에 들어갈 수도 있고 미사일 발사대에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전선도 같이 동봉되어 있네요. 본 제품은 상자에 제조 연료일이 있는데 2012년 11월 30일, 그러니까 약 한 9년 정도 된 제품이네요. 그렇죠? 이 제품 이후로는 더 이상 복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오늘은 뭐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만한 그 SF 고전 오토라이즈 프라모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또 뵙겠습니다.